이걸 할지 저거를 할지 할 때 결정을 빨리 내리는 편인 것 같아요. 신중함 부족하고 감정적일 때가 많고 어리석을 때도 많고 나쁜 선택인 줄 알면서도 선택을 일부러 할 때도 있어요. 겁나 급하죠. 저 하늘로 삥 갔다가 뚝 떨어지고. 그러니까 내리막일 때 결정한 게 결혼이었고 오르막일 때 결정한 게 이혼이었어요. 그래서 벌 받은 거지 뭐. 감정 기복이 굉장히 저 하늘 위에 진짜 저 한 명왕산 갔다 올 거야. 아니 천안? 명천. 아무튼 거기 멀리 천해명 사람들이 약간 이제 감정이 좀 오르락 내리락 하면 조울증 아니야? 뭐 이런 표현들을 좀 많이 하시잖아요. 우울한 거는 꽤 많이 얘기를 해서 많은 분들이 이제 우울은 좀 잘 알고 계시는데 조 상태, 약간 조증 상태, 감정이 꼭 좋은 것만을 의미하는 건 아니고요. 풍선을 불면 풍선이 빵빵해지잖아요. 그것처럼 감정이 팽창된 상태라고 보는 게 맞아요. 너무 다르다. 그래서 지나가다 살짝 부딪혔다 그러면 뭐 이렇게 되는 거라든가. 근데 원래 그런 사람이 아닌데도 약간 조 상태가 되면 조금 타가 빵 터지는 것처럼 이제 감정이 그렇게 팽창이 되는 상태. 이렇게 보는 게 맞거든요. 조까지는 아니지만 그 바로 밑에 단계. 이걸 이제 경조 상태라고, 경조증 상태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이제 조나 경조 상태가 되면 잠이 안 와요. 자고 싶은데 잠이 안 오면 괴롭잖아요. 근데 조나 경조 상태가 되면 잠을 안 자도 막 엄청난 생각들이 막 머리에서 막 쏟아지고 막 아이디어가 솟구치고 그래서 기분이 꼭 좋은 게 아니라 팽창돼 있으니까 말이 굉장히 많아지고요. 남들 그냥 하하하 할 거야. 나는 하하 난리가 나는 거고 남들 그냥 조금 슬픈데 나는 완전히 저 밑으로 슬퍼. 막 이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상대방한테 상처를 주는 게 있다라고 제가 전해 들었어요. 어쨌든 이렇게 감정 상태가 좀 균형이 깨진 상태라고 보는 거죠. 늘 과한 거죠. 근데 체크리스트를 좀 준비해 갖고 왔죠? 네, 살펴볼까요? 네, 일단 오늘은 경조증 체크리스트에 대해서 제가 7문항을 준비를 한번 해봤습니다. 이 7문항 중에 몇 개가 해당이 되는지 한번 세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한 3개가 넘는다. 그럴 때는 유심히 잘 살펴봐야 돼요. 어떤 게 해당되죠? 첫 번째 얘기했던 거 이유 없는 없이 사고가 연달아난다. 그거 하고 네. 철이 없다라는. 철이 없다. 오죽하면 제 아들이 쓴 글이 있어요. 엄마가 철이 안 들어 내가 들고 엄마가 안 늙어서 내가 늙고 이렇게 라임이네. 네, 아들이 쓴 게 있어요. 네네. 네. 근데 이거는 이런 경험이 근데 진짜 있어요? 이유 없는 사고가 연달아 일어나는. 그래요? 어떻게 이유 없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나? 날마다 어머. 내가 이제 일 끝나고 집에 와서 누웠는데 파티하기로 했는데 못 일어나는 거예요. 나 119 불러서 왜? 디스크. 어머. 갑자기? 그리고 그 다음 해에 또 디스크 생일날. 3년을 생일날. 그리고 얼굴 화상을 생일날. 어머. 그거 있잖아요. 화주라고. 알죠, 알죠. 그 이렇게 이거- 순백님. 불 붙여서 내가 저는 정말 그거 하기 싫었어. 그랬는데 앞에서 웃으면 안 야 되는데. 이것도 못하냐 그러면서 앞에서 이러는 거예요. 아이고. 와 저걸 해 말어. 근데도 지기 싫어서 그래가지고서 그냥 딱 이랬는데 얼굴하고 다 쏟아고 얼굴하고 다 쏟아고 그래가지고서 저 얼굴 3도 얼굴하고 어머. 그것도 생일날 손가락 이거 지금 이거 지금 믹서기에 갈려가지고 어머나 그것도 어머나 생일날. 세상에 어머나. 아니 왜 생일날만 더 몰라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나는 한동안 나 저주받은 사람인 줄 알았어. 21살 때 이제 뮤지컬 가스펠이라는 그 거기에서 소냐 역할이 주인공이에요. 아버지가 여자는 기집애는 안경 끼면 재수 없다 그래가지고 중학교 때서 일찍부터 렌즈를 낀 거예요. 근데 연속 착용 렌즈라는 게 이제 그때 나왔을 때였는데 딱 일주일 꼈어요.
근데 제가 어쨌든 그 먼지 많은 곳에서 그 연습하고 그리고 잠 못 자고 새벽에 오고 버스로 집에 가고 막 이랬는데 소녀가 됐어. 딱 돼서 이제 그래서 힘들다. 나 드디어 됐다. 해서 이제 렌즈를 딱 뺐죠. 근데 갑자기 주변에서 애들이 소리 지르면서 야, 너 눈에서 피나 막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렌즈하고 각막하고 같이 떨어지고. 이제 엄마가 이제 저를 이제 안과 데려가는데 거기서 딱 당신 딸 양쪽 두는 다 실명입니다. 저런. 아버지가 그때 돈이 없었으면 아마 양쪽 두는 다 실명이었을 거예요. 요만 조그만 쌀알만한 그 알약 하나가 5,000원이었어요. 그때 당시에. 그거를 링거 반을 채워가지고 이렇게 똑똑똑 하루 그 다음날 똑똑똑 이렇게 떨어뜨리는 이게 치료였고 눈 안에 주사를 맞는 게 이제 치료였어요. 이제 상처가 한쪽 눈은 그 시력을 좌우하는 거기에 흉터가 생겼고 한쪽은 옆으로 비껴나가지고 그래서 이제 한쪽 눈만 잃고 지금은 시간이 많이 지나가지고 이제 물체도 구분하고 색깔도 구분하고. 방은희님 말씀을 쭉 들어보면 약간 미신적 사고 그래서 나 원래 좀 나한테 그런 면이 있나 봐 내 팔자가 그런가 봐 이제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의학적 관점으로 좀 보자면요. 좀 다르게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그 생일 시점에 늘 사고가 났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생일이 언제세요? 몇 월 달이세요? 저요 5월이요. 5월이세요. 그러면 그 눈 다친 거는 언제셨어요? 몇 월 달이셨어요? 그때쯤이었네요. 아이고. 어머 나 지금 생각도 못했어. 네. 21살 때. 네. 근데 이걸 의학적, 과학적 관점으로 보자면 어떻게 볼 수 있냐면요. 이 감정이요. 일조량하고 굉장히 관련이 깊어요. 계절이 바뀔 때마다 우리 인간은 늘 바뀐 자연 환경에 적응을 해야 되기 때문에 몸들이 그거에 굉장히 반응을 하고 있어요. 모든 경조, 우울 이걸 있는 분들이 다 그런 건 아니죠. 모든 분이 그런 건 아닌데요. 대체로 보면요. 4월 달, 5월 달에 좀 떠요. 감정이. 사람들이. 네. 특히 경조나 조가 있는 분들이 그래서 5월이 어린이날도 있고 어버이날도 있고 가정의 달이고 꽃도 피고 행사가 여행도 많지. 다니고 거기 연휴도 있는데요. 조나 경조가 있는 분들은 5월에 아주 네. 진짜 예. 네. 그러면 이게 아까 제가 감정이 이렇게 붕 뜨면 감정 상태만 영향을 주는 게 아니라 생리적 현상부터 시작해서 생각, 모든 행동에 다 영향을 주거든요. 그러니까 급해지고 그러기 때문에 성급해지고 잘 떨어뜨리고 놓치고 부딪히고 경수사고를 잘 내고 이러거든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딱 그 시점에 감정이 약간 고양되면서 평소에 그러지 않을 때는 야 이건 위험해서 못하지 할 것도 그래 뭐 이렇게 한다든가 그러니까 사고가 생기고 화주도 안 마실 거야. 네. 정말. 그렇죠. 네, 화주. 네네네. 그리고 마음이 급해지니까 그 약간 경조나 조 상태에 사람들이 손 많이 다치는데요. 그게 뭐냐면 자동차를 손을 빼고 문을 닫아야 되는데 뻔히 알고 있는 손이 이렇게 있는데 그냥 탕 닫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갖고 막 손가락 아파서 오시는 분도 꽤 많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감정에서 끝나지 않고 이 사람의 생각하고 행동하고 기능을 발휘하고 대인관계를 맺는 데 영향을 다 준다. 그러니까 그 5월이 되면 약간 감정이 고양되는 것 같다. 이제 요거는 풀렸는데 또 하나의 의문점이 생기네. 그럼 우리 방은 씨는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네. 우리 방은희 씨는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데는 여러 가지 방법인데 그중 하나가요. 아주 작은 일에도 요거를 아주 신중하게 몰두하는 거.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요걸 하나 지금 이제 요걸 마시기 위해 들어요. 근데 이것도 막 바들바들 떨면서 하라는 게 아니라 여기에 정성을 다하는 거. 정성을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잡아서 먹는 거. 어머. 내려놓을 때 이렇게 내려놓는 게 아니라 이거를 온 마음을 다해서 정성껏 내려놓는 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내가 조금 더 정성을 다해서 좀 해보는 거. 이걸 통해 나의 마음의 평정심을 지켜나갈 수 있거든요. 네. 그리고 이제 시간 나실 때마다 감정 일기 이런 거 써보시면 좋은데요. 이게 이제 어떤 상황에서 내가 조금 오늘은
과한 감정을 느꼈다. 그 과한 감정이 너무 즐거운 것도 있어요. 감정일기요? 네, 그런 감정, 뭐 너무 좀 슬펐다든가 할 때는 어떤 상황이었고 내가 어떤 감정을 느꼈는지 그 다음에 그거를 점수를 매겨보는 거예요. 물론 주관적 점수이기 때문에 그게 꼭 정답은 아니어도 0부터 10까지 해서 점수를 한번 매겨보는 거죠. 그래서 근데 이게 되게 웃긴 게 다음 날 보잖아요. 그럼 골 때려요. 막 9만큼 화났어. 근데 사실은 9만큼 화나는 거는 뭐 약간 나라를 뺏겼을 때 뭐 이렇게 느끼는 거거든요. 그런데 다음 날 이렇게 보면 내가 이렇게까지 뭐 화날 일은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본인의 감정을 늘 잘 모니터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이렇게 더 조절해 나가는 데 도움이 많이 되죠. 그러니까 자기를 돌아보는 건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어쨌든 마음의 평정심을 유지하는 게 조금만 더 좋아지시면 더 풍요로우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오늘의 은영 매직은 작은 일에도 정성을 다해라. 그 과정에서 평정심을 유지하는 힘이 길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 있습니다. 하지 마시라고. 뭐예요? 제가 언제나 옆에 있습니다. 어머나 너무 예쁘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이로